회의실의 조명이 차갑습니다. 강남 63빌딩 최상층 3면이 유리로 된 이사실의 책상 앞에 한기현이 앉아 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어깨 뒤로 펼쳐지는데 수천 개의 불빛들이 마치 죽은 별처럼 보입니다. 기현은 36살입니다. 미국에서 MBA를 취득했고 귀국 후 10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이사 자리에 오른 지는 이제 3년째. 월급은 높고 직함은 무겁고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흐립니다. 책상 위의 보고서, 더미 위로 손가락이 미끄러집니다. 분기 실적, 신규 프로젝트, 인수합병 계획, 글자들이 서로 겹쳐 보입니다. 기현은 눈을 감았다 뜹니다. 밤 11시 47분, 또 자정이 넘겠네요. 다시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기현은 옆에 서 있는 후배 과장에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과장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납니다. 기현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저렇게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가 누군가를 짓누르는 쪽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서울은 밤중에도 깨어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창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기현은 자신이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동시에 이 거대한 도시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까요? 책상 위에 휴대폰이 울립니다. 엄마입니다. 밤중에 전화를 드리다니 기현은 주저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엄마, 기현아. 너 언제 올 거니? 명절 때도 못 왔고 작년에 들어온 지 정말 오래됐다. 목소리 너머로는 아버지의 신문 펼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주의 조용한 집, 기현은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마치 과거의 흑백 사진처럼 희미합니다. 일이 좀 많아서요, 엄마. 넌 날 일만 한다. 기현의 목소리는 낮아집니다. 곧 갈게요. 정말 갈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무겁습니다. 기현은 약속합니다. 네, 곧 갈게요. 통화를 끝낸 후 기현은 한동안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자신의 얼굴은 낯설어 보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는 언제부터 이렇게 텅 빈 표정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을까요? 기현은 일어섭니다. 창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봅니다. 이 도시에서 1년 365일을 살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 밤이 계속될까요?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자꾸만 자갈을 긁는 소리를 냅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를 한 번 더 봅니다. 내일 아침 또 다른 회의, 또 다른 결정, 또 다른 밤. 그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기현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언가가 변해야 합니다. 기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경주 은하다방. 옛날 기억과 함께 네이버 지도에 그 위치가 뜹니다. 여전히 있네요. 그곳이. 손가락은 예약 버튼 위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클릭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기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창밖을 봅니다. 저 밤 어딘가에는 다른 인생도 있을 겁니다.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인생 말이지요. 혹시 그곳에는 자신이 버린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추운 밤입니다. 기현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서울을 떠났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서울은 점점 작아집니다. 경주까지는 4시간. 그동안 휴대폰은 울렸습니다. 3번. 첫 번째는 팀장입니다. 주말에 분석 자료 한번 봐줄 수 있어? 두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온다고 엄마가 계속 부엌에서 뭘 한다. 세 번째는 여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월요일 회의 전에 만나고 싶으시대요. 기현은 어느 것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내렸을 때 그는 자신이 경주로 돌아가는 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 왔을까요? 엄마의 목소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뭔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경주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층 한옥을 개조한 작은 집, 담장 안에는 어머니가 기르던 국화가 피어 있습니다. 불빛이 작은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기연아. 어머니는 늘어난 주름이 있습니다. 기연이 마지막에 본 때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1년 8개월, 그 정도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까요? 안녕하세요, 엄마. 기연은 어색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회사는 잘 되냐?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소식에 난 뉴스에 네 회사 이름 나던데 뭔가 부동산 사업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최근에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돈은 많이 버냐? 그 질문이 왜 이렇게 무거웠을까요? 기현은 답했습니다. 충분히 버고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게 뭐 하려고? 어머니가 국을 담으며 중재했습니다. 아버지, 밥만 하세요. 기현이가 피곤할 텐데. 하지만 아버지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넌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냐? 36인데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다니 넌 뭘 생각하고 있어? 기현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돈. 넌 뭐 이래? 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음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밥그릇을 치웠습니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마. 요즘 다리가 안 좋아서 짜증이 많으셔. 기현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다리가요? 몇 달 전부터 병원에 다니고 있어. 크진 않은데. 어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기현은 뭔가를 놓친 것 같았습니다. 왜 전에 말씀 안 했어요? 뭐 하자고? 서울에 계신 걸 신경 쓰게. 이 정도면 괜찮아. 기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밤 11시. 기현은 고등학교 때 쓰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포스터도 책장도 책상도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회사 채팅방에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팀장 월요일 전에 자료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가능? 여비서 회장님께 배울 시간 확인해 주세요. 후배 이사님, 내일도 늦으신가요? 자료 검토가. 기현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은하다방을 검색했습니다. 실시간 정보를 보니 내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밤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밤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기현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다리, 엄마의 늘어난 주름, 그리고 자신. 서울에서 번 돈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병원비, 엄마의 외로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기현은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내일 은하다방에 가기로요. 그곳에서 뭔가를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들을 말이지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채팅 알림은 계속 울렸지만 기현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 천장을 보면서 무엇을 꿈꿨을까요? 지금 이 모든 것이 그 꿈의 답일까요? 기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경주의 밤소리를 들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바람, 그리고 무언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조용함. 아침 9시 반, 기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셔츠를 다시 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을 앞둔 사람처럼. 은하다방은 경주 시내의 작은 골목에 있습니다. 신신년 10년도 전이나 지금이나 위치는 같았습니다. 기현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다방 간판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파란 네온 사인, 은하다방. 글씨는 반 정도가 깜빡였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기현은 문을 밀었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6개, 그중 3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졌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긴 머리, 예전보다 가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기현은 잠시 호흡을 멈췄습니다. 정서연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은 웃음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기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기현은 말했습니다. 서연은 멈췄습니다. 천천히 기현을 봤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기현, 네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야. 진짜?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깨진 게 있었습니다. 오래만이네. 몇 년 만이야? 10년 정도 됐나? 10년. 맞네. 서연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앉아.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한 잔. 기현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경주의 골목이 보였습니다. 변하지 않은 풍경.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넌 서울에 있었어? 응, 회사 다니고 있어. 아, 그렇구나. 서연은 대답했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현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넌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응, 저 할머니가 보기에서 부탁하셔서 이제 5년 정도 됐어. 5년. 기현이 다녀온 시간 동안 서연은 이 다방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서연은 꿈이 많았습니다. 서연, 넌 대학은?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뭐야? 엄마가 아프셨어. 그 시절에. 그래서 기현은 서연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빠 오셨어?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7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서연의 아래층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다은, 들어가. 아줌마하고 놀아. 엄마, 배고파. 아이는 서연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기현은 그것을 봤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서연,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없습니다.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기현은 아메리카노를 들었다 놨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높은 건물의 회의실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서연, 기현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니까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넌 왜 왔어? 기현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온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들을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그런데 과거는 이미 변했습니다. 창밖의 골목에서 오토바이 소음이 났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난 기현은 말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왔어. 고향? 서연이 웃음을 짓는 건 오래였습니다. 그것이 기현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기현, 넌 서울 사람이 된 지 오래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기현은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곳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은이가 또 울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은하다방의 어두운 공간에서 아메리카노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그것을 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처럼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기현이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확신들이, 그리고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얻은 것이 정말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자신은 뭘 버렸을까요? 그리고 버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 낮고 따뜻하고 그리고 지쳐 보였습니다. 기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자신처럼 올라가는 사람과 서연처럼 내려앉는 사람이. 그런데 과연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기현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상혁 15년을 함께 일한 회장이자 가장 가까운 경쟁자였습니다. 기현 난자. 상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기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움 안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뭔가 있으신 건가요? 이번 경주 프로젝트 알지? 기현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동산 재개발. 우린 이미 사전 조사를 다 했어. 이익률이 최소 40%야. 넌 이걸 모르겠니? 상혁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도가 띄워졌습니다. 경주 은하다방이 있는 그 골목.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지역 토지주들한테 이미 연락했어. 대부분 팔 준비가 되어 있어. 오직 한 명, 저 은하다방 건물 주인 70대 할머니야. 이 사람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 그 건물 값이 뭔데 우린 못 사냐고. 50억 제시했는데도 안 판대. 뭐 하는 것 같아? 상혁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그 건물에 누가 살고 있어? 할머니, 그리고 미혼모 1명, 7살 아이. 이것들이 뭐 하는지 알아? 기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 뭔가 특별한 관계인가? 아, 그래서 주말에 경주 갔구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상혁은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지도가 계속 보였습니다. 빨간 표시, 서연이 있는 곳. 상혁님, 그건 뭐야? 설명해봐. 기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너한테는 그 할머니를 설득해. 근데 만약 그게 안 되면 우린 다른 방법을 쓸 거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뭘 하실 겁니까? 환경 영향평가, 건축 안전조사, 소음 민원 이런 거 좀 넣어주면 70대 할머니가 얼마나 버티겠어? 그 미혼모도 마찬가지지. 기현은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할 수 없습니다. 상혁이 뒤로 눕혔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 건물은 사지 않겠습니다. 기현, 상혁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상혁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넌 뭐해? 회사 이사로서 개인 감정을 우선시해? 그게 맞아? 그 사람들은 뭐야? 남이야. 그냥 남이야. 이건 비즈니스야, 기현. 넌 그걸 몰라? 기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상혁이 책상을 쳤습니다. 소리가 울렸습니다. 넌 왜 고향에 가서 돌아왔어? 뭔가를 보고 싶었어? 뭘 보려고 했어? 봤나? 너와 다른 인생? 너는 올라갔는데 저 여자는 내려갔지. 그 여자가 너한테 뭐 해주는데? 자존심? 죄책감? 그런 감정 가지고 뭐해? 기현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기현이 상혁을 봤습니다. 진짜로 봤습니다. 15년을 함께한 그 사람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뭘 버렸는지 알게 됐습니다. 뭘 버렸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 상혁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경직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현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뭐야? 아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그리고 하루하루를 사는 방식. 아무것도 아닌 하루가 없는. 상혁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깨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기현, 넌 미쳤어. 정말로. 네, 제가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기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혁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넌 정말 그럴 거야? 기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기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안에. 그리고 경주행 버스 예약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습니다. 기현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잃은 것도 많지만 지금 이 순간 되찾은 것도 많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된다는 거라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혁이었습니다. 기현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경주로 향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엔 가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말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경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기현은 처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제출한 사직서, 10년 다닌 회사, 이사라는 자리를 하루 만에 내려놨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도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현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돌아감이라고요. 버스가 경주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은하다방은 여전히 낡아 보였습니다. 파란 네온사인은 여전히 반 정도가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기현은 이제 그것을 보면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낡음이 아니라 견뎌냄이었습니다. 계속 남아있음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카운터에서 카페 음료수를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를 보는 기현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실패한 첫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은이를 혼자 키우며 매일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다만 누구도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기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람 속에 뭔가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기현이 대답했습니다. 짧고 단순하게. 그리고 기현은 은행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서연에게 주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필요했습니다. 할머니의 의료비, 다은이의 학비, 그런 것들은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기현은 다시 취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높은 월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경주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일, 지역 문화재 단체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조직이었지만 기현이 원하던 곳이었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4분의 1.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기현은 은하다방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문화재 단체에서 일했고 오후에는 여기 왔습니다. 서연을 도왔습니다. 할머니와 대화했습니다. 다은이와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비즈니스맨으로 살던 기현이 갑자기 일상적인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은이가 그에게 아저씨라고 부르던 것이 기현 오빠가 되고 나중에는 그냥 오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기현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차츰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기현은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방 창문을 통해 골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현아, 고마워라.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모료 할머니, 서연이가 많이 밝아졌어. 넌 몰라도 우리는 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서울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높은 건물의 회의실에서 돈을 세고 이익을 계산하고 경쟁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기현이 찾은 답은 간단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기현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서연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전의 서술함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글쎄, 다은이를 잘 키우고 싶어.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대학교 공부를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 때문에. 기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선택이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경주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은하다방 앞의 골목에서 기현과 서연, 그리고
다은이가 함께 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가 찍었습니다. 카메라는 낡은 스마트폰이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현은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론 내려가는 것도 필요하고 옆으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려가면서 누군가와 손을 잡는 것이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기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기현은 조금 더 가난해졌습니다. 은행 계좌의 숫자도 줄었고 직함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의 목표, 누군가를 위할 수 있다는 기쁨,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은하다방의 난로가 켜졌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기현은 창밖의 겨울 하늘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지만 차가웠습니다. 경주의 밤은 어두웠지만 따뜻합니다. 기현은 그 차이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도요. 은하다방의 파란 네온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반 정도만. 하지만 기현에게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계속 견디고 있으니까요. 마치 자신처럼. 그리고 아마도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기현은 믿고 있었습니다.